사업 실패, 우울증,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절망,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무기가 라면 한 그릇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배낭에 샘플을 가득 담고 노르웨이 전역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린 한국인 이철호 씨. 그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 마리에타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늘 그렇듯 일주일치 장보기를 위해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 라면 진열대에 다다랐을 때 평소엔 보지 못했던 낯선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스터 리라고 적힌 그 라면 포장지에는 동양인 남성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독특한 표정의 그 얼굴이 왠지 친근해 보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다른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마침 그때 8살 딸 엠마와 10살 아들 에릭이 뛰어와서는 엄마, 이 웃는 아저씨 라면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포장지 속 남성의 재미난 미소에 금세 매료된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익숙한 브랜드만 고집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니 이 제품이 최근에 들어온 신상품이라고 하더군요.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진 라면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장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미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간식으로 새로 산 라면을 끓여주기로 했습니다. 포장지를 뜯으면서도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면발은 다른 라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스프 봉지를 열어보니 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향이 났죠.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면을 넣고 3분간 끓였어요. 평소보다 국물 색깔이 맑으면서도 진했어요. 아이들은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더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라면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죠. 첫 수저를 뜬 엠마가 눈을 크게 뜨며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에릭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흡입하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라면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났거든요. 국물은 진하지만 느끼하지 않았고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짜거나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 먹기에 딱 좋았어요. 평소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남편 올레도 퇴근 후 먹어보더니 이건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포장지를 다시 살펴봤어요. 뒷면을 보니 놀랍게도 메이드 인 노르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만든 라면이라니. 더욱 신기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죠.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 리 라면을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온 이민자라는 것이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이철호였습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들을 읽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는 원래 한국에서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이철호 씨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몇 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아내의 권유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르웨이로 이민을 결심했어요. 노르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서툰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한국보다 훨씬 춥고 어두웠고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문화적 벽이 있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그는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평생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간단한 음식, 라면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실패가 그를 위축시켰지만 라면만큼은 여전히 맛있게 끓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철호 씨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도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만 한국 라면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고
이곳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그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철호 씨의 첫 번째 시도는 작은 한식당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오슬로 외곽의 상업지구에 월세가 저렴한 공간을 얻어서 서울키친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열었어요. 메뉴는 라면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한국 음식들이었죠. 김밥, 떡볶이, 그리고 여러 종류의 라면이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은 여전히 낯선 존재였고, 특히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들에게는 부담스러웠죠. 처음 두어 달은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재방문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당 운영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어요. 음식 맛은 좋았지만 서비스나 마케팅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고 현지 음식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시작한 것도 문제였죠. 결국 1년 반 만에 식당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실패였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실패보다 더 큰 좌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국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철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망했지만 그가 끓이는 라면 맛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식당을 운영하면서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너무 맵지 않고 너무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식당 대신 직접 만든 라면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큰 배낭에 샘플 라면들을 가득 담고 노르웨이 곳곳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그를 더욱 현명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철호 씨의 새로운 도전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는 먼저 노르웨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기존 인스턴트 음식들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현지 브랜드 라면들의 맛과 향, 염도와 매운 정도를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리고 자신의 레시피를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운맛을 대폭 줄인 것이었어요. 한국 라면의 특징인 고춧가루 맛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노르웨이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대신 버섯과 야채를 우린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깊고 진한 맛을 살렸어요. 염분 함량도 크게 낮췄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짠맛에 민감하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천연 조미료와 향신료를 활용해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해요. 면발도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라면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파스타 면의 식감과 비슷하게 조절했어요. 하지만 라면 고유의 쫄깃함은 유지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이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작은 슈퍼마켓들을 돌아다니며 직접 시식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크했습니다. 한 곳에서 문이 열리면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곳들도 설득해 나갔죠. 점차 그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작은 상점 사장들이 그의 라면을 시범적으로 판매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재구매율이 높았다는 것이 큰 희망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판로 개척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이철호 씨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라면을 끓이면서 나 자신도 다시 끓이고 있었다는 그 말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더 알아갈수록 그 의미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에게 라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도구였어요. 한국에서 실패했을 때,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첫 번째 식당이 망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바로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다는 자신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또한 라면은 그에게 행복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사업 계획이나 큰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었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포장지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미였죠. 제 얼굴이 포장지에 있는 한 저는 절대 대충 만들 수 없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제 라면을 먹을 때마다 제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 리 라면의 그 환한 미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만든 작품이었던 셈이죠.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미스터 리 라면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8살 딸 엠마가 갑자기 포장지를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이 미스터 리 아저씨는 왜 항상 웃고 있어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잠깐 생각한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쁜 거야.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아저씨가 더 기뻐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스터 리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고 싶어졌어요. 물론 복잡한 사업 실패나 우울증 이야기는 빼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이 아저씨는 한국에서 온 분인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단다. 에릭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때 엠마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계속 노력해야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정말 좋아해야 한다는 거야. 미스터 리 아저씨처럼 말이야.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행복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거란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후로 라면을 먹을 때마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어요. 이제 미스터 리 라면은 우리 집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는 아저씨 라면이라 부르고 저는 그 미소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고 있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견뎌낸 한 사람의 의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말이죠. 몇 주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동네 대형 슈퍼마켓에서 미스터 리 라면이 이달의 추천 상품으로 선정되어 특별 진열대에 전시된 것을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철호 씨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배낭에 샘플을 넣고 하나하나 찾아다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어제 저녁에도 가족과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철호 씨는 우리에게 라면을 판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해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 말이죠. 저 역시 요즘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전공했던 그래픽 디자인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시 미뤄두었던 꿈이었는데 미스터 리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용기가 생겼거든요. 오늘도 저는 라면 물을 끓이며 생각합니다. 나도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미스터 리 아저씨처럼 포기하지 않는 미소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